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관론 두 번째 시간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명리 강의록 교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을은목, 꽃, 넝콜식물, 단년생, 생명력, 끈기, 의지다. 을목을 특징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죠. 간목은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고요. 단연생 식물입니다. 근데 을목은 꽃이고 넝콜식물이고요. 어떤 담쟁이 넝쿨 같은 거는 풀들을 말을 합니다. 비록 뿌리는 살아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들은 겨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생명력이 다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을목입니다. 그런 을목의 의부터 한번 또 보죠. 을목은 초목이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바람 따라 움직이고 있음에 바람을 상징합니다. 간목은 흔히 말하는 청룡을 말을 하면서요, 때로는 번개를 상징합니다. 근데 을목은 바람 따라 자신의 몸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니 을목을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을목의 성격은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의미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그쪽 방향대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에 따라 흔들리고요. 때로는 햇볕을 받으면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은 같은 날이라도 햇볕을 받는 것과 햇볕을 받지 않는 을목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위가 있으면 그걸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고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잘 적응하고 어느 상황에서라도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면서, 땅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땅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땅 속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을목은 우리 주변에서는 꽃이다 보니 서로 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다가 보니 절기에 따라 크게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흔들흔들거리고 자기의 생각을 굳건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가 보니 주변 상황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을목은 분명 유연하고요. 꽃이기 때문에 환경에 주변에 태양이 떠 있다라든가 아주 절기를 잘 타게 되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의 풍파가 있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을목일주는 때에 따라서는 부부 풍파를 겪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어떤 일이든지 무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기질을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화합하려 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적응을 잘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꽃, 화초와 같이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친절한 표정이 있으며 상대에게 맞춰주기에 여러 사람에게 인기가 있으며 밝고 명랑한 소유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봄을 기다리는 식물처럼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강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크게 불평불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을목이 부드러운 모습이고, 이게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넝쿨이다 보니, 때로는 초목이다 보니 위로 오르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을목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이 나무를 말을 하고요. 때로는 큰 바위 같은 걸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을목일주들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기대기도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행동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화합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기질을 먼저 드러내게 되면은 화합이 힘들겠지요. 근데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게 조화롭게 엮어가려고 하는 기질이 을목의 기질이지요. 그래서 적응도 잘하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의 기질들이 대체로 좌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때가 올 때까지 지금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힘도 있습니다. 또 밝고 명랑한 성격입니다. 항상 태양을 보면은 그 태양 따라서 웃고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을목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 따라서 잘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표정도 잘 짓고요.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도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웃음도 많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크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을목이 약하다고 해서 부드럽다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해야 할 상황이 되거나 자기가 책임을 맡거나 어떤 상황에서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끌고 돌파해 나가고 앞장서지는 못하지만은 그 모든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기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때가 올 때까지 불평불만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기질을 말하면서 좋은 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을목의 단점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듯이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자신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을목의 일간이 대체로 이게 가장 드러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좀 책임지려고 하는 기질도 좀 있지요.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그런 기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말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설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A라고 말을 했다가 B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유연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쭉 보겠습니다. 을목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서 의지하려고 할 수 있고 앞장서서 행동하려 하지 않기에 때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오르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요. 때로는 경금과 합해서 바위를 타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을목 자체는 위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못하지요. 자기가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요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나 때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바위를 감싸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조금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람한테 좀 칭칭 붙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때로는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것도 을목, 간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팔짱을 잘 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을목 같은 경우는 어디 걸어 다닐 때 사람을 꼭 팔짱을 끼고 다니거나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거나 때로는 집에서 편하게 앉아 있더라도 꼭 옆에서 기대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을목의 단점입니다. 왜냐? 위로 자기 혼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을목은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에 시작과 끝이 다를 수 있고 말이 많고 변화가 심하여 같이 어울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을목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고 상황에 따라 이쪽과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오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을목의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겉모습, 외모,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기에 허영심, 사치가 있을 수 있다. 을목이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빛을 보거나 때로는 주변에 꽃밭이거나 이러면은 자신이 더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흥이라든가 때로는 조금 더 놀기, 때로는 이런 어떤 쾌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즐겁고 신나는 일을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요.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하고 남들과는 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요. 더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습을 꾸며서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 간목 같은 경우는 모습을 크기보다는 모습을 꾸며서 보이기보다는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위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의지하려고 하고, 때로는 혼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다가 보니 자기 자신을 꾸며서 꽃과 같이 아름답게 꾸미거나 잎을 많이 내뱉거나 해서 사람들한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을목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간목 시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간은 10개의 십간이 있지요. 십간은 365일, 1년 365일인데, 그러면은 한 개 천간에서 을목 같은 경우도 36.5명이 1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태어나는 을목이 가장 아름답고 을목이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가장 잘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4계절에 대해서 을목을 적용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을목 같은 경우는 어느 게 가장 좋을까요? 을목은 꽃이고 잎이 활짝 펴야 되고 자신의 것을 한껏 자신의 어떤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잎이 크게 있고 때로는 넝쿨이 뚜렷하게 자라있는 모습들의 절기는 언제일까요? 그럼 당연히 여름이겠죠. 을목은 그래서 여름 절기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름이 좋고,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물론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 절기들도 을목 입장에 따지면은 아직은 싹이 미약하고 자신의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남한테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다르게 꽃이 피어서 올라가고요. 때로는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더 꽃이 활짝 피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절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여름에 태어나는 을목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난 을목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어떨까요? 물론 가을도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절기만을 놓고 보자면은 을목은 가을에는 꽃이 집니다. 물론 가을의 초입에는 꽃이 아직 지지는 않고 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을에는 꽃이 집니다. 잎이 떨어지지요. 때로는 을목은 겨울에는 그 땅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을목 같은 경우는 가을에는 꽃이 피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가을의 국화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많이 돋고요. 많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다가올 계절에는 희망도 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을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겨울은 어떨까요? 을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절기는 겨울입니다. 이 절기가 겨울일 때 가장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목은 겨울이 되든 봄이 되든 1년의 사시사철 그 자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봄과 여름, 가을, 여름에 잎이 있겠지요. 때로는 겨울에는 잎이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만은 을목의 특징은 겨울에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땅 속에는 뿌리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땅 밖으로 나와서 나 을목이다, 나 풀이다, 나 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겨울에 을목생은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아프다, 질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건강이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을목의 가장 큰 단점은 건강이 약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하죠. 언제 시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을목 같은 경우는 몇 시에 태어나는 하루에 12시간이 있는데 12시즌이 있습니다. 12시즌인데 어느 시간에 가장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꽃이 가장 활짝 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낮이겠죠.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시간은 낮에 태어나는 낮 12시, 그럼 낮도 10시, 때로는 2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낮 12시, 5시 정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이 있으면 나쁜 시간도 있겠죠. 언제가 나쁠까요? 꽃이
볼 수 없는, 굳이 얘기하면 태양이 비치더라도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꽃의 모습을 볼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걸 자르는 기세가 오게 되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특히 유시가 되면은 을목의 기세는 다 꺾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오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유시에 태어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희귀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어떤 천간과 어울리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10간과 다 어울리면 좋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으니 을목은 어떤 천간과 어울리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어울리면 좋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을목은 자신의 혼자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뭘 타고 올라가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크게 오르고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간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간목과 어울리게 될 때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높은 직위가 오른다라든가 때로는 간목의 덕분에 자기네 어떤 능력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을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을목은 아까 말했다시피 태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고 색깔도 아름답고 크게 피느냐 아니면은 조그맣게 피면서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느냐는 을목은 태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와 어울리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을목이 병화는 상관인데 그게 왜 좋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상관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관이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정답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무조건 상관이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정관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꼭 요즘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의 역할만 잘해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도 좋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을목은 경금도 좋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은 아까 자신의 힘으로는 높이 오르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랬었을 때 을목이 경금과 어울리게 될 때는 그 바위를 타고 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을목은 경금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위가 높아지기는 하지요. 그래서 경금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설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을목 여자한테는 을목 여자한테는 경금은 배우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금이 여러 개 있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여러 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명의 배우자가 여러 명의 배우자를 거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목이 경금을 두세 개씩 가지게 될 경우에는 을목 여자 같은 경우 특히 배우자 인연이 조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경금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조금 더 두 번, 세 번 아무리 요즘에 이제 이혼이 흉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자랑 갈 만한 세상도 아니죠. 그냥 이혼했습니다. 이혼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경금을 가지는 거는 좋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괄호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경금은 괄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경금, 정은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무토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은 무토 같은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어울릴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을목은 무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물은 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돈을 많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토는 큰 산입니다. 아주 깊은 계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큰 산에 비어있는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할까요? 찾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기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가 보니 간목처럼 높이 올라가서 여러 사람이 멀리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을목이 무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재물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때로는 조금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뭐 무토가 있으면 기토가 있겠죠. 기토 같은 경우는 을목한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토 같은 경우는 을목한테는 무토는 산입니다만은 기토는 논밭이고 들판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길가를 말을 합니다. 근데 길가에 피어있는 꽃은 야생화지요. 사람들한테 시선도 많이 받고 때로는 어떤 사랑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야생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우리가 꺾기도 하지요. 때로는 코스모스라든가 길가에 꽃들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가면 좋은데 그걸 막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기토와 어울리게 되면 야생화라서 좀 뭐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종사를 할 기질도 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화, 을목과 정화가 어울리면 또 어떨까요? 을목하고 정화가 어울릴 때는 정화는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불이고요. 라이터불이고 화로불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을목 자체는 바짝 말라있는 꽃은 아닙니다.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꽃이지요. 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던 식물을 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만 나고 불이 잘 타지도 않고요. 또 자기 자신이 감목처럼 확 불길을 키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정화와 어울리게 될 경우 이제 구류수럽에 종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말하는 구류수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업종들을 말을 하지만은 귀하게 대접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약방, 때로는 뭐 침수론, 때로는 뭐랄까 장의사, 뭐 이런 것들도 역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기는 하는데 귀하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요. 거기에 백정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을목이 정화와 어울리게 될 때는 그런 업종에 좀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목은 제일 문제는 이 신금과 어울릴 때입니다. 을목의 신금과 어울릴 때는 간목은 자신의 어떤 속에 단단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크기도 하고 뭉치기도 합니다만은 을목은 줄기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줄기고 또 부드럽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요.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면도칼이고 어느 바늘과 같고 이렇게 날카로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이 신금과 어울리게 될 때는 자기를 자르는 어떤 칼과 같은 어떤 식물에 가지치기 할 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을목의 신금과 어울리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금과 어울리는 경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가 있을까요? 임계가 어울리면은 을목이 임계와 어울리게 될 때는 물론 한여름 경우에는 임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절기가 겨울생이라든가 때로는 뭐 지지에도 물이 많은데 천간에 임계가 있다는 경우가 생길 때는 자기 자신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약해지고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겨울생이 임계가 천간에 있었을 때는 특히 건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임계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임계도 너무 많은 역할들을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나쁜 역할도 하기도 하니까 결기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사주 사례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사주란 게 실사례를 써놨습니다. 여기에다 오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아직은 뭐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지는 않으니 처음부터 차곡차곡 익혀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라볼 것은 일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먼저 살펴라. 어느 절기가 좋으냐. 그 다음에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도 살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따져보면은 을목에 대해서 이 사주를 그래서 요 밑에다가 본인의 어떤 서머리 노트를 하나 써보는 겁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때로는 환경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려움을 이겨서 나가려고 하고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그럼 또 너무 다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단점도 조금 얘기하는 게 좋겠지요. 단점 얘기할 때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을목은 제일 먼저는 여름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봄에 태어나는 것도 좋다라고 했었죠. 가을은 뭐 때에 따라서 그냥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겨울에 태어나면은 어렵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나요? 몇 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월지를 살펴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수월에 태어났으면은 임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수는 가을이죠. 그러면은 이게 신유술월에 태어났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가을의 끝자락에 태어났죠. 술월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럴 때 을목은 천간에 어울리면 간목이 좋다라고 했었고 병화도 좋다라고 했습니다만 병화는 없고 경금도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간목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간목이 초년이죠. 그러면 초년부터 좀 일찍 발달했고 중년에도 발달했고 뭐 때로는 노년까지 발달할 겁니다. 이렇게 크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게 이제 천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니까 내가 밖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속은 좀 다른 문제라 그랬죠. 실속은 지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행의 과다를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목이 3개, 화는 없고요. 토는 4개 있고 그 다음에 금도 1개 있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행의 과다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목이 많다. 그러면 분기지화가 발생한다. 제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이성의 복이 많고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어머 주변에 인기가 참 많으시네요. 근데 너무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간이 약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으면은 화는 기주로 벌리고 발산하고 확산하는 장의 기운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혼자 자생적으로 막 자기 혼자 앞장서서 밀고 가는 기질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화는 심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혈압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토가 4개가 있습니다. 토가 4개가 있었을 때 뭐라 그랬죠? 이렇게 건체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이게 좀 고집도 셉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위장도 나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술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간도 안 좋고 토가 많으니 위도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술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너무 피곤해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가 없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따져 신장방광이라 그랬었죠. 때로는 수의 기운이 모든 것들이 스며들고 조화롭게 하는 기운이라고 했었는데 수가 없으니까 뭐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맥히고 조금씩 부딪히면서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태까지가 그냥 배운 기운들까지 사주의 해석입니다. 요런 정도로만 얘기해 주셔도 이런 정도만 얘기할 수 있어도 내가 배운 진도로도 아주 우수하게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일간, 절기, 천간, 오행 이런 것들처럼 이것들도 중간중간마다 내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셨다가 때에 따라서 기억하셨다가 사주를 볼 때 기초부터 판별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